나. 드디어 이제 세월 2차 복수 이제 끝났고 벡터입니다. 벡터. 이제 되게 중요한 벡터입니다. 우리 첫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잘 듣기 바랍니다. 오늘 벡터를 소개할 쪽으로 갈 겁니다. 오늘은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벡터를 처음 소개해봤기 때문에 설명 잘 들어야 되고 책과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개념 원리가 책 설명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듣고 잘 필기하고 복습을 잘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갑자기 기하 벡터 도형하다가 벡터를 하는데 벡터는 우리 사실은 이미 다른 수학에서 다른 과목에서 많이 지금 익숙해 있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했었죠? 물리에서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벡터를 처음 만들어내는 분야는 수학은 아니고요. 과학 분야, 이제 좀 물리 파트에서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만들었죠? 크기만 소술할 수 없고 방향을 같이 소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물리라는 표현법입니다. 근데 수학자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과학은 나중에 굉장히 이제 높은 부분, 박사학위 과정까지 올라가면 수학 부분하고 과학 부분하고는 서로 같이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같이 연합해서 많이 논문도 많이 쓰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자가 이렇게 과학한 사람은 같이 공동 작업하다가 옆에 보니까 벡터를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벡터 상당히 괜찮은데 수학에 이거 기하학에 적용하면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좀 많이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특히 평면보다는 공간 도형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예전에는 지금 벡터를 지금 당분간은 예전에 2학기 때 배웠던 사람은 점석은 공간하고 평면을 같이 연합해서 벡터를 배웠는데 실제 교과 과정은 평면 파트에서 벡터 배우고 뒤에 가서 벡터 또 다시 배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했던 벡터를 잘 해놔야 공간 가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 많이 안 하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일단 벡터라는 것은 우리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위치 개념은 없죠. 크기하고 방향만 같으면 같은 거 취급했습니다. 표시는 요 점을 우리 점은 보통 대문자로 쓰죠. 그래서 A, B라 하고 그리고 표현을 뭐라고 할 거냐면 AB 베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네? 또는 선분이라든가 직선은 스몰로 표시하죠. 이것을 스몰 A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근데 책에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수학에서 끌어다 쓰기 다시 할게요. 다시 한번 책에는 이제 벡터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벡터하고 위치 벡터하고 동시에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벡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 벡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앞에 쓸 거는 이제 이 벡터 개념을 수학에 갖다 쓸 때 실제 위치 벡터 개념을 쓰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벡터는 뭐만 존재하냐면 크기하고 방향만 관심 있습니다. 근데 위치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뿐만 아니라 위치 개념이 되거든요. 위치 개념. 그래서 저걸 이쪽으로 갖다 쓰는데 뭐가 조금 하나씩 추가되어봐요. 자, 요거 지금 잠깐 얘기하면 A-B-를 할게요. 그리고 표현을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해서 이때 크기, 방향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잠깐 정리해볼게요.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기하학적으로 요 길이죠. 크기가 크다면 길이를 좀 길게, 크기가 작다면 좀 작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히 기호로 표시하면 크기를 표시하는 수학이 뭐죠?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네? 크기를 표시하는 거. 따라서 절대값 개념을 뭐 양수화한다 이렇게 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크기 또는 길이를 표시하는 수학입니다. 절대값은. 그러니까 음수가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그다음 방향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 방향 그림은 요 화살표 방향이죠.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이제 방향을 대략적으로 의사전달이 되는데 과학 시간에 이렇게 많았겠지만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표시합니다. 각. 그죠? 각을 이용해서 표시하는데 나중에 요거
좀 다시 언급할게요. 이건 좀 어렵고요. 주로 이거 좀 어려워서 주로 이걸만 시험을 하는데 어쨌든 세 가지는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벡터가 크기하고 방향만 같으면 서로 어떻게 되는가?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위치 벡터는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소문자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먼저 표현 OA 벡터라고 표시하고 스몰 A 벡터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 크기. 자, 크기도 될 수 있는데 이때 위치 벡터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크게 힘을 줬다 이렇게 우리 쓸 때 벡터의 표현을 쓰죠. 근데 위치 벡터는 힘 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점 5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 점까지 이쪽 방향으로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하고 A점 위치 표시할 때 쓰는 겁니다. A점 위치를 거리와 방향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게 이 위치 벡터의 사용 목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목적이 틀려요. 그래서 따라서 뭐가 항상 존재하냐면 기준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크기하고 방향이 같더라도 이 두 벡터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건 한 점의 위치 표시하지만 이거는 기준점이 여기에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벡터의 개념은 같지만 위치 벡터로서는 전혀 다른 목적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크기는 크기보다 뭐가 좀 낫냐면 거리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을 겁니다. 거리 또는 크기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똑같이 절대값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역시 똑같습니다. 각도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더 들어가냐면 위치 개념이 들어가요. 위치 개념이 필요하면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위치 벡터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애초부터 이 개념을 잡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소개. 일단 먼저 벡터와 위치 벡터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책에는 위치 벡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책 잠깐 갈게요. 자, 페이지 74페이지. 벡터의 뜻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처음에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 표현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벡터의 뜻 보면 1번 길이, 질량과 같이 크기만 같은 양은 스칼라라고 속도나 힘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양을 벡터랍니다. 이건 과거에서 배웠던 개념과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벡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에서 B를 향하는 화살표를 사용하여 그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고 이것을 기호로 A 벡터와 같이 나타내기도 하고 벡터 AB가 있습니다. 이때 점 A를 시점, 점 B를 종점이랍니다. 이거 물리에서 배웠던 건 똑같죠? 자, 그때 또 3번 AB 벡터의 선분 AB 길이 또는 크기 상관없어요. 크기랑 길이나 표현은 틀리지만 본질적 값은 같죠? 그래서 그것을 절대값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이때 4번 한 문자로 나타낼 때는 스몰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까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줄 보세요. 크기가 1인 벡터를 특히 뭐라고 할까요?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단위 벡터. 단위 벡터에 기호가 없는데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입니다. 크기가 1. 그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나오고 단위 벡터는 1을 갖다 쓸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내용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벡터 처음 소개해봤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없고 내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갖다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크기가 같은 벡터라는 표현이 크기가 반대인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뒤에 가면 이런 용어로 많이 씁니다. 벡터 상등. 그 다음에 크기가 반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이 벡터에 대한 표현법을 잠깐 할 건데요. 먼저 크기가 같은 벡터는 개념이 중요한데 크기가 같은 벡터는 크기가 같고 또 방향도 같은 벡터. 크기와 방향 같은 벡터를 벡터 뭐라고 한다고요? 상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요. 이것을 A 벡터라고 이걸 B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벡터 이퀄 B 벡터라 쓸 건데 처음에 좀 당연한 건데 뭐하러 가나 이렇게 생겼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것의 같다의 본질은 예전에는 각만 같은 데지만 이때 본질은 두 가지 같아야 됩니다. 뭐 같아야 되지? 크기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된다. 이거 계속 나올 거죠 앞으로.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표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크기만 같으면 안 되고 모두 같아야 된다고? 방향도 같아야 된다. 두 가지 값이 같아야 벡터 끼리는 비로소 이퀄 등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크기만 같다고 해서 등식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이런 겁니다. 이때는 음수를 통해서 표시할 겁니다. 이걸 A 벡터라고 B 벡터라면은 A 벡터 이퀄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갖다 쓰면 방향이 서로 180도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새로 배우는 거 없죠? 정리만 하고 바로 풀어주세요. 숙제로 할 만한 게 거의 없고요. 그냥 문제는 다 숙제로 낼게요. 아니다. 그 필수 1번만 하나 두고 왔고요. 조금 이제 소개받았으니까 적응해야 되고요. 필수 1번 정립법형 소질에서 지금까지 했던 개념은 확인하는 문제를 잠깐 하겠습니다. 뭐 계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림 그려놓고 여러분 그냥 찾으면 됩니다. 벡터 AB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을 왜 그렇게 써요? 벡터 AB라고 읽는다고. 벡터 AB. 벡터 AB. AB 벡터 상관없어. 벡터 AB, AB 벡터 상관없어. 위원회는 거기서 벡터 안 해? 해요. 왜 선생한테 준비를 못하고? 맞아요. 그런 빨리 좀 하지 마. 아니 눈이 조금 수업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어쨌든 사람은 돼가고 있는 거 맞지? 네. 원래 사람이었어요. 인성을 말하냐 내가 하지만? 뭐 굳이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개념만 알고 확인하는 정도니까 할 수 있죠? 안 풀겠습니다. 시간 아깝습니다. 자,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78페이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앞에는 뭐 위치 벡터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주의하면 되는데, 다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벡터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벡터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쓰기 위해서 벡터 연산을 할 건데요. 이미 물리에서 많이 배웠던 것들입니다. 벡터의 덧셈, 뺄셈인데 지금 소개는 벡터의 덧셈, 뺄셈이 아니라 위치 벡터의 덧셈, 뺄셈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 설명 좀 드려야 돼요. 잘. 첫 번째, 벡터 연산, 덧셈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평행사변형법이 있고 삼각형법이 있으면 자, 평행사변형법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O, 여기가 A 이렇게 할게요. 책이랑 기억을 맞추죠. A가 책은 삼각형법이 먼저인데 평행사변형법을 먼저 할게요. 아니다. 책이랑 똑같이 하자. 이건 먼저 할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삼각형법 먼저입니다.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AC 벡터입니다. 자, 이거 물리에서 했습니다. 어디서 주로 많이 합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힘에서 이런 거 아는데 힘은 저쪽으로 할 텐데 위치 변화, 속도, 가속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 변화. 물리에서 변이라는 말 쓰죠, 변이. 변이가 뭔지 모르면서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위치 변화입니다. 위치 변화. 어떤 놈이 A에 있다가 B로 갔다가 다시 C로 갔어. 그럼 결국 어떻게 갔니? A에서 C로 간 겁니다. 이런 뜻이네. 그죠? 삼각형에서 배웠습니다. 위치 변화 썼는데 수학에서는 그런 거 계산할 일은 없고요. 이건 연산의 의미밖에 없는데 이런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간 거나 A에서 C로 간 거나 결론 똑같다는 거니까 간단히 시킨 거야. 그죠? 이쪽에서 좀 간단히 계산 벡터를 좀 간단히 줄이는 거고요. 이쪽으로 좀 늘리는 건데 중간 항상 뭐가 있냐면 경립점이 존재해요. 경립점을 인식해야 돼요. 즉 따라서 이렇게 간단히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늘리기도 하는데 경립점이 이렇게 하나 얼마든지 만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방금 같은 사고방식으로 여기다가 BD, DC 이렇게 하면은 얘하고 얘 경립점, 얘하고 얘 경립점을 다 없앨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한 어떤 그런 수학적 계산을 위한 연산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OA 더하기 OB 벡터는 표현사변을 만들어서 대각선 선분을 그어서 요즘 시각하면은 OC 벡터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언제만 쓰냐면 힘 계산할 때 쓰죠. 알짜 힘 이런 표현 쓰나 아니면 합성 이런 말 쓰죠. 알짜 힘 같은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수학에서 힘 계산할 일은 없고요. 이것이 뭐 역할을 하냐면 기준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준점. 뒤에 가서 선생님이 또 계속 요건 계속 설명이 계속 보완해서 나올 건데 이것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자, 기준점 5가 잡혀 있다는 것은 A, B, C는 우리가 기준점 5에서 어떤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는 두 점의 위치가 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한 점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죠? 자, 이것의 뜻은 기준점 5에서 점 C의 위치를 표현할 때 즉, 요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공적인 목적인데 이쪽 크기하고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법 대신에 이미 알고 있는 두 점 A, B의 위치를 이용해서 C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우리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지금 하필 요 점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면 여러 가지 점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한 개 연산 좀 추가시키면 A, B 위치를 알면 이거 꼭 대각선, 표현상의 대각선의 끝점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 칠판 평면에 어떤 점의 위치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일단 초급 시작일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몰라도 이거 반으로 줄이면 50m 반줄 요 점은 뭐야? A, B 중점이죠.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요 점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미 알고 있는 두 점 A, B의 딱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시험 끝나면 중산동 많이 가는데 중산동 가가지고 둘이서 한 명은 대덕고고 한 명은 전민고야. 시험 끝나고 서로 가서 중산동 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 약속했어. 근데 갔더니 시험 먹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서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둘이 가서 전화했단 말이야. 희훈이가 유연한테 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야 방향을 얘기해. 너 있는 방향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300m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예를 들어서 버거킹하고 옷가게 중에 뭐 하나 있나 일반 거? 유니클로하고 맥도날드 그 사이에 있어. 이렇게 하면 그만 알아낸다고. 알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위치를 얘기할 때 거리하고 방향을 얘기하는 어떤 기본적 방법 외에도 이미 알고 있는 두 점의 위치를 이용하면 쉽게 어떤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거 씁니다. 말게 알았어요? 지금 고에까지 필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5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여기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즉 C점의 위치를 점 A와 B 위치를 이용해서 C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 벡터 덧셈을 이용할 겁니다. 알겠어요? 오늘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벡터 덧셈을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 풀 거는 위치 벡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계산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많이 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뺄셈하고 같이 하고 나서 할게요. 뺄셈하고 같이 하면. 뺄셈이 여기 있나? 여기 있어요. 뒤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책에 추가해서 볼까요? 그냥 그 밑에 얘 육각형 있죠? 78페이지. 육각형에서 다음 같은 내용을 잠깐 점검을 빨리 해봅니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연산법칙 79페이지하고 영벡터하고 덧셈 성질을 갖고 조금 언급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 머리에서 아플 겁니다. 이건 깊게 설명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고 3번, 4번 잠깐 보겠습니다. 영벡터하고 그 다음에 덧셈 성질입니다. 자, 영벡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영벡터가 뭐라 써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영벡터하고 그 다음에 덧셈 성질하고 네, 읽었어요? 자, 깊게 설명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예전에 국가가 좀 개편돼서 요거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좀 줄어버렸습니다. 자, 영벡터의 뜻은 뭘까요? 크기가 0인 벡터입니다. 벡터는 항상 크기만 언급하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돼요? 방향에 돼 있어야 돼요. 방향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0벡터라는 게 점, 이런 거 같은 애예요. 점. 그럼 방향은 어떻게 될까? 혹시 방향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향이 0이라는 게 어딨어? 불량으로. 그런 개념 없죠?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N이 방향인데, N이 방향. 그럼 이런 거 왜 할까? 궁금한 사람 있을 텐데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하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벡터를 배우고 나서 할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만 하세요. 영벡터는 크기는 0이고 방향은 N이 방향입니다. 방향이 없다 아닙니다. 혹시 이거 잘못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얘기하잖아요. 방향은 없다가 아니라 N이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와. 아니 죄송해요. 그다음 성질 잠깐 보면은 그러면 1번 A 벡터 0 벡터 더하는 것은 그 뭐가 된다는 거냐? A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A 벡터하고 마이너스 A 벡터가 아까 앞에 명칭을 했었나? 역 벡터라는 거? 공부를 안 했었는 것 같은데? 안 했었나? 75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요거 명칭이 있습니다. 요 마이너스가 붙은 벡터를 뭐라 하냐면 역 벡터라는 역 벡터. 명칭.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역 벡터인데. 그럼 따라서 79페이지 4번 A 벡터하고 역 벡터를 두 개 더하면 방의 반대니까 어떻게 돼서 0 벡터 되겠죠? 그 정도 확인합시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저거 전에 설명했더니 애들이 뭐 하고 있다가 쓸데없는 질문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하다가 수능 분석 가서 0 벡터와 역 벡터의 역할을 설명하든가 아니면 수능은 몰라도 돼. 논술을 하는 사람들은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뺄셈입니다. 역시 뺄셈은 덧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뺄셈은 물리학에서 어디 썼는지 잠깐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쌈띠 이런 거 뭐예요? 공돌이
남일이 아니다. 대학교 가면은 곰돌이 공순이 다 이렇게 돼. 자 보자. 영어 못했죠. 야, 묻더라고 너무 본론에서 벗어나지 말고. 자, 별거 잠깐 할게요. 책이랑 똑같이 써야 되니까. 5a 벡터 빼기 5b 벡터는 ba 벡터가 됩니다. 일단 설명을 하고 갈게요. 물리에서 쓰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리에서 하면 이렇게 이해했을까? 물리에서는 뺄셈을 처음에 언급 안 하고 하면 더하기 역벡터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있죠? 이렇게 5a 벡터 더하기 5b 역벡터. 5b 역벡터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두 개 더했더니 평행사원 써서 이렇게 돼. 그리고 평행이동 시켰더니 이건 똑같아. 그래서 BA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실제 수학에서 이거 배운다 독립적으로. 어디서 배운 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수학에서 뺄셈 배워요? 일치 운동 파트에서 배울 텐데. 수학이 아니라 과학구나. 배울 텐데 상대 속도에서 배웠을 겁니다. 상대 속도는 그러니까 물체가 A가 B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여기를 B로 놔야겠네. 즉 A 속도는 B라는 관찰자가 좋았을 때 실제 상대 속도는 누구 빼기 누가 되죠? B의 속도 빼기 A 속도 되죠? 그래 안 그래? 이게 벡터의 뺄셈입니다 이게. 이렇게? 뭐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갖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수학적인 내용만 잠깐 할게요. 자, 수학의 의미는 가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5는 뭐 역할을 하냐면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왜 5a 빼기 5b가 b가 되는지 일단 확인했으니까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익히도록 합시다. 기준점 5에서 뭘 보는 거냐면 얘는 그냥 벡터입니다. 그냥 벡터. 얘는 기준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기준점이 없죠. 그런데 얘는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의 표현이라는 거냐면 이거는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 즉 벡터 뺄셈의 역할은 위치 벡터를 그냥 벡터로, 벡터를 위치 벡터로 만듭니다. 어느 쪽 계산이 중요하냐면 이쪽이 중요합니다. 이쪽. 그냥 벡터를 뭘로? 위치 벡터로 만듭니다. 기준점 5에서. 오케이? 자, 이런 겁니다. 쉽게 표시하면 B가 A를 한 대 쳤어. 응? B가 A를 다 쳤어. 그때 기준점 보기에는 얘는 뭐야? 그냥 B가 A를 쳤어. 이거 되는 거. 이건 기준점 5가 보기를 B가 A를 친 거야.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 B가 A를 갖다가 한 대 쳤어. 이렇게 주먹으로. 근데 여기서 누군가 관찰자가 있다고. 관찰자가 B가 A를 쳤다는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세요. B가 A를 쳤으니까 누가 때리고 누가 A 맞은 거지? B가 A를 때린 거지. 근데 뺄셈할 때 기억하세요. 맞은 놈 빼기 때린 놈. 쳤을 때 맞은 놈이 관심이야? 때리는 게 관심이야? 항상 맞은 놈이 관심이잖아. 때리는 게 관심이야? 성격 삐딱한 놈 같으라고. 그래? 야, 이거는 원리가 아니라 그죠? 왜 또 때린 놈 빼기 때리 맞은 놈 빼기 때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그냥 암기법입니다. B가 A를 때렸을 때 뺄셈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맞은 놈 빼기 때린 놈. 이렇게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알았죠? 하지만 기능은 뭐라고? 벡터를 뭘로?
위치 벡터로. 위치 벡터를 벡터로 바꿀 때 벡터의 뺄셈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도대체 왜 합니까? 이런 게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잠깐 부가 설명하면은 지금 도용하는 거죠. 아까 벡터 위치 벡터 개념할 때는 한 점의 위치를 표시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성분 길이입니다. 길이. 그죠? 선분이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양쪽은? 네. 즉 선분의 위치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값이면 크기만 나고 방향은 없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요거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길이, 선분의 길이. 선분을 표현하는 거고요. 이쪽 표현은 선분의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하고 되게 친숙해졌죠? 도형에서 이렇게 갖다 쓸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벡터 뺄셈까지 소개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얘 적용은 정사각형에서 벡터 뺄셈을 한번 구해보세요 되겠으니까 선생님 계산 안 하겠습니다. 빨리 연산하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거 하고 88번 풀러가세요. 88번. 이게 하나? 88번. 자, 같이 볼까요? 밑에 얘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확인하라고 하면 좀 익숙해지라고. 꼭 헷갈리지 않게. 뺄셈 헷갈릴 텐데 항상 뺄셈 할 때 어떻게? 맞은 놈 빼기 때리는 놈.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게 앞에 가고 앞에 게 뒤에 가고. 네? 근데 그거보다 선생님 표현 좀 기억하기 좋지 않을까?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자, 1번. 뺄셈을 한번 해봅시다. 이 뜻이 뭔지 알아야 돼. 그냥 연산하는 게 중요해. 이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뺄셈 할 때 항상 앞에가 똑같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기준점 역할입니다. 그럼 이거 없애고 어떻게 해야 돼? C, A 벡터 해야 된다. 얘가 맞은 놈. 얘가 뗀 놈이다. C, A 벡터. 말하고 손 안 따보는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빼기가 돼 있어. 그때 항상 빼기 항상 뭐가 똑같아야 된다. 앞에 기준점이 같아야 된다. 안 같지?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역벡터로 보고서 더하기 AC 벡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정립점이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B, C 벡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정이 나와 있죠. 더하기로 돼 있다는 것은 여기 어떻게 하라는 거야? AC 벡터라는 뜻이고 그러면 정립점이 돼서 BC 벡터 덧셈에 대한 연습입니다. 세 번째 AB 빼기 CB를 갖다 이렇게 바꿔서 지금 더하기 바꿨다니까 역벡터 방향 바꾸라는 얘기죠. 더하기 BC 벡터니까 역시 뭐가 생겼어요? 경위점이 생겼죠? 그러면 AC 벡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초급 계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벡터 덧셈과 뺄셈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에 뭐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90번도 한번 도전합니다. 90번.
자, 가겠습니다. 문제는 간단하지만 혹시 그 2학기 때 선생님이랑 기하 벡터 안 하고 기하 벡터 조금 배워본 사람? 없나요? 다행이네요. 나중에 너희들 그 혹시 친구들이 그 기하 벡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벡터를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벡터를 어떤 의미를 모르고 그냥 계산만 하면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몰라. 막 뭔가 계산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